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론 너무 평범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다정했던 한 가족.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무너져가던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34살 회사원 김서진 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화정 씨, 그리고 남편 민도훈 씨, 이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창문엔 희미한 김이 서려 있었죠.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은은하게 돌고 조명이 노랗게 벽을 물들였습니다. 엄마 화정은 웃으며 컵을 들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탄 커피는 항상 향이 좋아? 그냥 인스턴트예요, 엄마. 그래도 내 손맛이 있잖아. 그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보내는 이런 저녁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옆에서 도우는 말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죠. TV 속에서는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의 손을 잡으며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속삭이는 장면이었어요. 방 안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화정이 갑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짧은 숨, 그리고 헛구역질. 컵이 가볍게 흔들렸고 커피가 가장자리까지 밀려올랐죠. 엄마, 왜 그래요? 서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갑자기 속이 좀 울렁거려서. 화정은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그 말을 듣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요즘 식사 잘하셨어요?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시선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화정은 다시 컵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상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살짝 싸늘했습니다. 바람이 스며든 것도 아닌데 공기 안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없어. 요즘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대화가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틱, 틱, 틱.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 같았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은 도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보다 조금 위쪽을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바빠서 정신이 없지. 그래도 주말엔 좀 쉬어요. 응, 그러려고.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건조했고 웃음은 얇았습니다. 그때 화정이 다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잔빛이 탁자에 닿으며 작은 진동을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병원 예약해둘게요. 내일 같이 가요. 됐다니까.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너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알았지? 화정은 부드럽게 웃었고 그 웃음에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이 번쩍했습니다. 광고의 하얀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 빛이 도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화정 쪽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다시 TV로. 하지만 서진은 그 찰나의 교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아주 짧은 숨소리 하나가 방안을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화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요? 비 오는데. 괜찮아, 잠깐만 다녀올게. 문이 닫히고
서진과 도움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내가 응, 말도 없고, 자주 늦고, 프로젝트 마감이라. 그래. 회사 일 많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TV를 향하고 있었죠. 회사 일, 서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묘했습니다. 말끝에 남은 망설임, 그리고 짧게 멈춘 숨소리. 그게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비가 그쳤고 창문 밖엔 가로등 불빛이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엔 잔향 같은 조명이 남았습니다. 서진은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헛구역질, 남편의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 짧은 시선의 교차. 그건 분명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공기가 달라졌다. 이 집의 온도는 더 이상 같지 않다. 서진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일기장에 적었죠.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움직였고 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누군가의 숨결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이 내 얼굴을 스치고 사라지길 반복했죠. 밖은 조용했지만 집안 공기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난방이 도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문소리.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 화정은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차리고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죠. 서진아, 어제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 내 잠이 잘 안 와서요. 화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우유가 제일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복 차림, 셔츠 소매를 걷으며 묻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북어국 끓였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짧은 시선이 내 귀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숨소리, 작은 컵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뒤의 정적.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냄새, 향수 냄새도 음식 냄새도 아닌 누군가의 체온이 남은 공기. 엄마, 나왔어요.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부엌 쪽에서 화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었어?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를 이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손등에 물방울이 반짝였죠. 엄마, 오늘 누구 왔어요? 응. 아무도 안 왔는데. 향이 좀 달라서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꼈어요. 아, 내가 아까 방향제 뿌렸어.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도훈이 나왔습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은 끄고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만 켰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식탁 위를 스쳤고 그 위엔 컵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잔은 내가 아침에 썼던 머그컵, 그리고 다른 한 잔엔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건 엄마의 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친구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왜? 요즘 엄마랑 도훈이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공기가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공기부터 이상하면 이미 시작된 거야. 뭐가?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퇴근 후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들어왔죠. 그 바람엔 이상하게도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메모했습니다. 오늘 도훈의 퇴근 시간 7시 10분, 어제도 7시 10분, 그제도 비슷한 시각. 규칙적인 시간, 불규칙한 마음. 그 두 개의 간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번 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향. 낯선데 익숙한, 그리고 너무 진한 냄새.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훈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응, 이제 막 들어왔어요. 서진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처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거짓은 온도에서 먼저 드러난다. 따뜻해야 할 곳이 식고 있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았고 창문에는 얇은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습기 속에서 나는 낯선 그림자를 봤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모르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엄마 화정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등을 보인 채 조용히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서진아 오늘 늦었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언제 올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남편 도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했어? 응,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바쁘다더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낯선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고 대답은 공중에서 흩어졌죠. 다음 날 서진은 친구 박미영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쪽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인데? 집이 좀 그래 공기가 자꾸 달라져. 미영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야? 엄마랑 도훈이 둘이 있을 땐 공기가 식어. 내가 들어가면 잠깐 멈추고.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 뭐를? 내가 뭔가 느낀다는 거.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컵 속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차 안. 그때 거울 속에 낯익은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멀리 골목어기, 엄마의 코트,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그 실루엣이 너무 익숙했어요. 길가의 가로등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사람 하나 소개해 줄래? 탐정? 응.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숨. 그래, 나 아는 사람 있어. 조용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 다음 날 오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그 남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와 작은 카메라를 꺼냈죠. 확실한 게 필요하신가요? 확실한 게 아니라 진실이요. 진실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그의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봉투, 내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끝으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번의 만남, 모두 같은 장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40분 사진 속에는 어머니의 코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분명히 남편 도훈의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끊기듯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일 저녁에 나 좀 늦을 거야.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다녀오세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요. 화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이 제일 다정해. 그 웃음 뒤에 무언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엄마의 웃음, 남편의 시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냄새처럼, 손끝처럼, 숨처럼.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다. 이건 균열이다. 밤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시계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봉투 속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카페,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모텔 간판. 흐릿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얼었습니다. 빛은 따뜻했는데 공기만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탐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십니다. 확실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눌렀습니다. 숨을 들이켰지만 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 하늘은 이미 어둑했고 도로 위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차를 세웠습니다. 탐정이 말한 그 길모퉁이 모텔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자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고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유리에 반사됐습니다. 그 빛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익숙한 실루엣 2개가 골목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듯 걸어왔습니다. 엄마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남편의 어깨가 그 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량 소음도, 사람 발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마저. 그들의 그림자가 모텔 간판 아래에서 겹쳤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그림자의 간격이 좁아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유리에 맺힌 입김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그 짧은 소리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창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봤잖아. 이게 진실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문질렀습니다. 그 위에 빗줄기 하나가 흘러내리듯 떨어졌습니다. 눈물과 닮은 그 모양 그대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죠. 떨리는 손으로 그 건물을 향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소리. 찰칵.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엄마의 머리칼이 흩날리고 남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웃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웃음보다 조용했고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숨, 마지막 남은 숨 같았습니다. 이제 알아버렸네. 그녀의 목소리가 눈물보다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엔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에 불빛이 스쳐가며 눈물 자국을 따라 번졌습니다.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그날 밤 서진은 봉투 속 사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손끝이 멈췄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잦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런데도 숨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계속 변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심지어 내 발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화정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나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너요?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야. 너무 늦진 않을게. 그녀는 웃었어요. 잔잔하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확인할 때야. 그날 오후 퇴근길에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내 머릿속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만지던 작고 검은 녹음기, 그게 전부였어요. 이 정도면 목소리 충분히 잡힙니다.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가방 속에 넣을 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방에 있었고 남편 도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식탁 밑에 붙였습니다. 작은 기계가 파란 불빛을 켰다가 꺼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면 돼.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숨소리 사이에 섞인 웃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치 못 챘을까? 조심하죠. 오늘은 이만 가요. 잠깐만, 이렇게라도 있어야 살 것 같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식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얼음 같은 감정이 내려앉았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서진아,
오늘 계란 단숙으로 했어. 좋아하잖아. 응,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남편 도훈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어요. 회식이 있어서.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제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숨의 길이까지 다 알 것 같았죠. 퇴근 후 서진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저장 완료 표시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숨소리가 들렸죠. 조심해요. 어머니, 괜찮아, 잠깐이면 되니까. 그 짧은 대화 뒤로 숨이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멈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재생바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도망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나도 기록할 거야. 그들이 만든 거짓을. 그날 밤 창문 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서진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햇빛은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속엔 어딘가 무거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꺼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내 심장 소리. 김서진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정민서 변호사였습니다. 네, 녹음 파일 준비됐나요? 네, 다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서늘했습니다. 탁자 위에 마이크가 반짝였고 그 앞에는 두 사람, 엄마 화정과 남편 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는 세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진 원고 측 제출하신 증거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작은 숨소리, 낮게 깔린 웃음,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훈아, 어머니, 조심하세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좋으니까가.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법정 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시선 회피, 그리고 판사의 무표정. 그 모든 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유리잔에 비친 조명처럼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에 화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외로웠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외로웠다는 말, 그 안에는 변명도 사과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도훈 피고, 김서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위자료와 손해배상에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 대답이 법정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흘렀지만 그 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민서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끝났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라는 건 다시 살기 위한 준비니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노래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낯설었죠. 우린 너무 쉽게 믿었나 봐.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그 냄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막히게 만들던 향수 냄새,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용했고 깨끗했고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죠. 밤이 깊었습니다. 조명을 끄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증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집의 온도는 그녀의 온도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지만 그 빛이 따뜻하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 안개 속을 걸어온 사람처럼 현실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 한 줄이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민도훈, 불륜배임 의혹으로 회사 해임. 사진 속 그는 초췌했습니다. 그동안 세상 앞에서 당당하던 얼굴이 이젠 무너진 그림자 같았죠. 회사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그의 이름은 검색창에서 조롱의 제목으로 떠다녔습니다. 그보다 더 고요하게 무너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마 화정. 집은 팔렸고 그녀는 낡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엔 창문 하나, 낡은 스탠드 하나가 있었죠.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어린 시절 사진. 그 사진 앞에서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세상은 듣지 못했지만 서진은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일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의실의 조명 아래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하늘이 보였죠. 그 하늘 아래 자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퇴근길 카페에서 친구 미영을 만났습니다. 너 얼굴 좋아졌다. 그래? 예전엔 늘 어두웠잖아. 이제는 좀 살아있는 느낌이야.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진짜 같았죠.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화정. 봉투를 뜯자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사랑은 잘못 썼고 후회는 늦게 배웠다. 그래도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 그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접어 책갈피에 끼웠습니다. 다시는 펼쳐보지 않아도 그 문장은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조명 하나 없는 거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죠.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반짝였고 그 빛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 모든 배신, 모든 후회를 그 빛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작은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의 쉼표 심리 회복센터. 그녀는 상담 지원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서진. 옆에는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상처를 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맑았습니다. 커피 향이 부드럽게 퍼졌고 창밖의 하늘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온도로 살아간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지나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유리잔에 부딪혀 반사되었고 하얀 벽에 금빛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살아볼까?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진은 심리회복센터에서 상담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담실엔 은은한 아로마 향과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았죠. 그 침묵 속에서 서진은 오래전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때는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상담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던 긴장감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김서진 씨?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담소 봉사자로 새로 온 사람이라 했죠. 안녕하세요. 전 윤태아라고 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에 닿아 그 미소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 씨 얘기 들었어요. 힘든 시간 잘 버티셨다고.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지나왔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제는 가벼웠습니다. 책, 음악, 날씨. 하지만 그 짧은 대화들이 서진에게는 깊은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태아가 물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다시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상담소 앞 화단엔 새싹이 올라왔고 서진은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이 흙 냄새가. 옛날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좋네요. 태아가 웃었습니다. 냄새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 빛이 눈가에 닿을 때
서진은 처음으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길었던 그림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엔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그녀가 예전에 받았던 엄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펴고 그 아래에 새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 글씨가 부드럽게 종이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향이 익숙했습니다. 예전엔 아픔의 냄새였지만 이제는 시작의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에도 서지 않을 거야. 햇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상담소 문이 열릴 때마다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서진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매번 같은 말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 이해와 공감, 그리고 기다림이 담겨 있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듣는 일은 자신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귀로, 눈빛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듣는 법을.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30을 막 넘긴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울었습니다. 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 말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요, 그 말.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한 문장에 그 여자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말보다 온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이해가 아니라 같이 아파본 사람이 가진 진짜 체온이 있었거든요. 상담이 끝난 후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봄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했습니다. 그 온도가 좋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온기가 되는구나. 며칠 뒤 상담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얼마 전 상담을 받았던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침묵이 저를 살렸어요. 덕분에 이제는 숨이 좀 쉬어져요. 서진은 편지를 가만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짧게 한 줄을 썼습니다. 말보다 온도. 퇴근길 상담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기울고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손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온도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온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의 불빛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색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상담소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진행하는 회복 워크쇼. 참가자들은 각자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위에 온기를 더 씹히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 말에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따뜻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진은 남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의자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위를 지나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결국 빛을 향해 가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꺼내 하루를 정리하듯 썼습니다. 오늘의 온도 따뜻함 7, 고요함 3, 슬픔은 줄고 숨은 늘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잔의 열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빛들이 마치 위로처럼 반짝였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별이 될 수 있겠지.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건 고통의 장광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살짝 따뜻했어요.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이젠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소리가 맑게 들렸습니다. 봄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를 덮었습니다. 그 향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쓴맛이 아닌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그날은 상담소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팔 위로 스며들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걷는 동안 예전엔 피하던 길을 일부러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그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 끝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 위에는 윤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죠. 왔어요? 응, 그가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바닐라 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봄의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얼굴 위를 스쳤습니다. 눈을 감자 빛이 속눈썹 사이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본다.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요? 응,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고맙고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공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손끝으로 그 빛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새 인생이죠? 태아가 웃었습니다. 그냥 인생이죠.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그 대답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이 오래된 그림자 위로 번졌습니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때 숨막히던 이 공간이 이젠 쉼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이 거실 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따뜻하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 위에 천천히 글씨를 남겼습니다. 사랑은 아팠고 상처는 깊었지만 결국 나는 나로 돌아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오래간만에 밤이 되었습니다. 커튼 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창문 위로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아. 이제 다시 사랑해도 돼? 그 말은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이 올 겁니다. 새로운 햇살이 다시 이 방을 채우겠죠. 그 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진은 다시 웃을 겁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산다. 빛으로, 온기로, 나로,